올해 자유당의 총선 슬로건은 Forward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 앞으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자유당의 선거 플랫폼이 지난 1일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트루도 당 대표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최종 공약 내용을 발표하며 팬데믹 이후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7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 플랫폼에는 트루도 대표가 그간 집중해온 코로나19 대유행의 회복과 주택시장, 의료, 경제, 기후변화, 화합 등 6가지 주요 항목이 명시됐습니다. 자유당은 기후변화와 원주민과의 화합, 예술 및 문화와 같은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총기 규제와 권총 사용을 금지하는 줄을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다른 당의 공약과 차별점을 뒀습니다. 또한 자유당은 코로나19 공약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고용회복 프로그램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캐나다의 고용시장을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자들과 연방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담겼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에는 백신 의무 시행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방접종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기업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당은 올해 초 발표된 하루 $10 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연방근로자들에 대한 10일간의 유급 병가를 앞당기겠다는 약속과 고용보험제도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연방규제기업 여성 근로자에게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연방 고용주들로 하여금 탐폰과 패드를 무료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에 임시로 업무 재배정이 필요한 여성들을 수용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 강령의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인력 채용 촉진 및 부유층의 연간 소득에 따른 최소 세금 등 자유당의 이번 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밴쿠버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에서 곧 백신 여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1일 오후 BC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는 밴쿠버 종합병원 앞과 빅토리아 BC주 의사당을 비롯한 BC주 도시에서는 물론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진행됐으며 시위대는 백신 여권은 자유의 억압이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시위는 경찰 최대 추정 약 5,000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이 밴쿠버 종합병원 앞 도로와 캠비 브릿지 등을 점거하면서 일부 시민들과 의료진은 통행 및 병원 건물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에 따르면 몇몇 시위대는 의료진을 공격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 일제히 일어난 이번 시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캐나다 프론트라인 간호사라는 단체가 이끌었는데 이 단체의 창립자인 온타리오 출신 두 간호사는 올해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코로나 음모론 시위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12세 이상의 약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일 4,0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4차 확산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확산세에 지난 1일 퀘벡이 국내 최초로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BC와 매니토바, 온타리오 등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인데 백신 접종 없이는 앞으로 식당 출입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연방 산하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속속히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미접종자들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 여권 시스템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위에도 다수의 캐나다인은 여전히 백신 여권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연방 차원의 백신 여권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특히 BC거주 응답자의 79%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휘발유 가격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올 가을 국내 기름값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름값 조사 사이트인 게스버디닷컴의 패드릭 드한 석유 분석가는 원유 생산업체들이 이달 중순부터 저렴한 겨울철 연료 첨가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오는 10월과 11월로 접어들면서 기름값이 평균 1.35달러 또는 1.2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겨울철 휘발유 가격은 여름철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더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휘발유의 손실을 막기 위해 첨가제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스버디 측은 이러한 첨가제가 겨울에는 값이 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유가 정보에 따르면 1일 기준 캐나다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0달러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기름값이 가장 비싼 주는 리터당 1.54달러를 기록한 BC주이고 가장 저렴한 주는 1.31달러를 나타낸 서스케추원주입니다. 드한 석유 분석가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가늠해 볼 때 국내 기름값이 평균 1.25달러까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름값이 국제시장의 정세와 자연재해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주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몇몇 정유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캐나다의 기름값은 지난주 평균 1.35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 또 중국과 같은 주요 석유 소비국들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따라서도 기름값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게스버디닷컴은 이 두 가지 대외적 변수가 기름값의 상승세를 가늠할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게스버디 측은 대유행 이전 2년간의 국내 기름값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캐나다 평균 기름값은 1.30달러로 다음 해 1월 1.02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국내 기름값은 평균 1.15달러였고 다음 해 1월 1.14달러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한국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영사민원 24를 이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사민원 24 이용 시 격리면제서가 일주 이내로 신속 발급된다며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격리면제서 접수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간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시 총영사관 이메일을 이용해 접수해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영사관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발급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급적 영사민원 24를 이용해주고 두 가지 경로로 중복 신청은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영사민원 24를 이용한 격리 면제 신청은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완료와 재외공관 심사 완료 및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 처리 상태를 홈페이지와 민원인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민원 24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는 신청 시 여권상의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밴쿠버 총영사관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